네, 안녕하십니까. 재활치과의 강영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모자를 좀 바꿨습니다. 맨날 똑같은 별 모자 파란색을 쓰니까 사람들이 뭐 안 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계속 빨았는데, 모자가 많은데 꼭 하나 수술하는 원장들은 특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라고 하죠? 루틴이 아니라 그게 뭐라고 해야 돼? 루틴이 아니라 이게 꼭 해야 되는 거 있잖아. 징크스, 그렇지. 편집 잘해. 수술하는 원장들은 징크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꼭 그 모자를 쓰게 돼요. 모자가 한 20개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찍는다고 이제 모자를 하나 바꿔봤고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양악수술 상담 시에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수술이나 뭐 위험성은 있는데, 당연히 양악수술도 크다고 하면 큰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숫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출혈도 좀 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양악수술 뭐 사망사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기사는 양악수술의 기사는 아니고요. 이제 뭐 다른 수술, 뭐 안면윤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망사고 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요즘은 이제 뭐 그런 사고도 없고, 그리고 양악수술에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런 적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양악수술 할 때는 이제 전신마취 검사도 잘 해서 이제 수술 시에도 안전하게 해야 되고, 수술 후에도 회복 중에도 이제 잘 이제 우리가 케어를 하면 크게 뭐 위험한 수술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이제 뭐 수술 잘못 받으면 뭐 침을 흘린다 뭐 이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감각이 이제 양악수술하고 는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 감각이 너무 떨어지면 뭐 이렇게 침이 아니면 뭐가 묻어도 모른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되면 뭐 흘러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부분은 양악수술하고 나서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감각도 많이 돌아와서 뭐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거나 그런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은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양악수술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뼈를 안 맞는 서랍을 맞춰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상악을 뭐 앞뒤로 움직인다든지 하악도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움직여서 이제 부정교합이 있는 주걱턱이나 비대칭이나 무턱이나 뭐 돌출입 등을 개선하는 수술이 양악수술이고, 안면윤곽수술은 이제 이렇게 바깥쪽을 이렇게 다듬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사각턱도 다듬을 수 있고, 턱끝도 뭐 이렇게 다듬거나 줄일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광대뼈도 축소할 수도 있고, 뭐 확대할 수도 있고, 이런 수술이고, 그래서 안면윤곽 수술과 양악수술의 큰 차이는 그냥 양악수술은 중간 부분을 움직이는 수술이고요. 안면윤곽 수술은 이 가장자리를 다듬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윤곽수술만으로 주걱턱이나 비대칭을 개선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인 뭐 주걱턱이나 이제 비대칭, 뭐 이제 부정교합이 동반된 그런 분들은 윤곽수술만으로 좀 힘들고, 일단 교합이 바뀌는 부분은 이제 양악수술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합이 정상인데 주걱턱이나 뭐 이런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교합을 안 바꾸는, 이제 교합이 똑같이 위아래 교합이 같이 움직이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꼭 교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합이 정상 교합인데 비대칭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뭐 주걱턱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교합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같이 움직이게 되면 교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대부분은 부정교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양악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뭐 반대쪽으로 물리거나 아니면 틀어져서 물리거나 그러면, 당연히 수술할 때 우리가 교합을 바로 정상 교합을 잡기 때문에 당연히 한쪽이 뜨거나 잘 안 맞게 됩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 전에 교정을 좀 성교정을 몇 달 하고 수술 후에 뭐 교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악수술은 꼭 치아 교정을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치아 교정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부가내과 의사나 이제 교정과 의사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악수술 회복 기간에 대해서 이제 딱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회복 기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회복 기간으로 잡냐에 따라서 이게 뭐 1, 2주가 될 수 있고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양악수술하고 나면 일단은 일주일 정도는 많이 부어 있고 이제 식사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미음, 플루이드를 먹게 되고 그 이제 일주일 지나서부터는 이제 숟가락으로 죽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씹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로 따진다고 하면 이제 먹는 게 중요한 분들은 회복 기간을 한 달 정도 이후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게 아니라 뭐 운동을 뭐 과격한 운동을 언제쯤 할 수 있냐 뭐 이러면 이제 보통 한 2-2달 정도 있다가 축구나 뭐 농구나 뭐 수영 같은 거 하시라고 그러고, 보통은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걷고 뭐 이제 이렇게 빨리 걷기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또 이제 그거를 따지면 또 2주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뭐 식사나 운동뿐만 아니라 뭐 술 담배로 기준을 한다고 하면 한두 달은 지나야지 또 정상적으로 이제 술 담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특히 이제 담배 좀 더 끊어 주시면 좋고, 술은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직장인들이 또 이제 휴가를 써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보통 학생들은 뭐 방학 때 그냥 뭐 한두 달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직장인들도 회복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약간 뭐 붓기 좀 빠질 정도로 생각하면 한 2주 정도, 그래서 휴가를 한 2주 정도 내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장인들은 휴가 기준으로 회복 기간 말씀하시니까 2주 정도 후에 뭐 복귀하고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양악수술은 엄청 아플 거다. 저도 안 받아봐서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다른 이제 수술을 하신 이제 여러 명의 이제 환자분을 보면 대부분은 첫날은 전신 마취가 깨고 이제 병실에서는 좀 힘들어 하시고요. 아파서 아니면 뭐 숨쉬기도 힘들고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데, 다음 날에는 그렇게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당일날 아프지 다음 날부터는 조금 이렇게 아픈 정도가 많이 감소를 하고요. 그러고 이제 양악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뼈를 막 자르고 막 붙이고 이래서 아픈 건 아니고, 입안에 이제 점막을 절개하고 박리하고 꼬매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무통주사나 이제 우리가 진통제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엄청 아프거나 그렇다고는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이렇게 양악수술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성형수술, 뭐 코수술이나 뭐 가슴수술 하신 분들께 이제 여쭤보면 뭐 양악수술보다 가슴수술이 더 아프다고 하셨던 분도 있고요. 뭐 코수술이 훨씬 아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양악수술이 제일 아팠다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픈 정도는 이제 환자분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따로 이제 우리 영상이 있긴 한데, 뭐 부작용은 워낙에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자주 일어나는 부작용도 있지만 아주 드물게 뭐 0.1%도 안 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크게는 뭐 피도 나고 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붓고, 그죠? 그리고 통증, 뭐 그런 거는 일반적인 뭐 그런 합병증이고, 이제 제일 이제 좀 자주 일어나는 게 이제 감각 이상, 이제 그런 거죠. 뭐 그다음에 이제 코 퍼짐, 뭐 그리고 이제 또 회기, 턱이 이제 다시 나온다든지 틀어진다든지 그런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증상을 못 잡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미적으로 이제 불만족, 이제 이런 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이제 합병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뭐 뼈에 바람이 들거나 뭐 애 낳을 때 뭐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하시는데, 엄마가 이제 딸을 데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실 때 나중 되면은 뭐 나중에 혹시 애기 놓을 때 뭐 문제가 되나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양악수술하고 나서 6개월 지난 뼈가 어느 정도 거의 붙고 이제 1년 지나 완전히 붙는데, 6개월이면 거의 붙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핀 제거를 하거나 핀 제거를 안 하더라도 이제 그 자리에는 다시 뭐 뼈가 벌어지거나 뭐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가 한번 부러진 자리는 다시 이제 유압이 되면 그 자리는 잘 안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뼈가 움직이거나 뭐 거기에 뭐 바람이 들거나 뭐 이렇게 시리거나 그런 건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악수술 하고 나서 핀 제거가
필수인가? 이거는 이제 핀 제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 수술하면 이렇게 금속판을 쓰는데요. 이제 여기 딱 이제 티타늄 금속 핀 플레이트랑 이제 티타늄 스크루를 이렇게 박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악은 이렇게 위아래 위에 이제 오른쪽 왼쪽에 두 개씩 해서 4개. 아래는 이제 SSRO 기준으로 하나하나, 그 다음 턱끝 하면 또 하나, 이렇게 되고, 광대도 여기랑 앞쪽이랑 아치 쪽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이, 이제 광대까지 많이 받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플레이트를 한다고 해서, 뭐 보통 이제 1년 뒤에 이제 핀 제거가 가능한 거지, 꼭 제거를 해야 되는 거는 필수는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대부분 남성분들은 핀 제거를 잘 안 하시고요. 여성분들이 좀 한 반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엑스레이 다른 데서 이제 이렇게 다른 치과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좀 표도 좀 나고, 그 다음에 좀 뭐 이렇게 이게 바깥쪽에서 약간 만져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뼈드락지 같은 게 이렇게 좀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하면서 또 조금씩 또 다듬기 위해서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네, 핀을 평생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이걸 가지고 뭐 공황이 났을 때 막 소리가 삐빅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게 걱정하시지 말고, 핀이 있다고 해서 뭐 공황에 검색대에 걸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핀 제거 하실 필요는 없고요. 흡수성 핀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해볼 만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금속 핀을 쓰는데, 이제 흡수성 핀도 과거에는 좀 썼고 요즘에도 있긴 있는데 잘 안 쓰는 이유가, 일단 물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플라스틱인데 좀 잘 부러지는 플라스틱 재질, 그게 좀 딱딱하긴 한데, 이제 그게 이제 한 뭐 2년, 몸 안에서 2년, 3년 지나면서 녹는다고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2, 3년 지나서 들어가 봐도 안 녹는 경우도 한 번씩 발견이 되고, 제일 문제는 이제 처음에 수술했을 때 한두 달을 핀이 잘 버텨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근데 흡수성 핀은 그걸 못 버티거나 이제 휘거나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써달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쓰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금속 핀을 추천드리고, 뭐 제가 이제 가족이라고 해도 저는 플레이트, 이제 금속 플레이트를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악수술은 어디서 받아야 되냐, 뭐 성형외과냐, 뭐 치과냐, 대학병원이냐, 개인병원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결론은 잘하는 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는 데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후유증 없이 이제 포스트 오피 케어가 잘 되는, 나중에 이제 잘 케어를 해주시는 데서 가시면 되고요. 뭐 마케팅으로 해서 어디 뭐 보고 뭐 이래서 막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제 뭐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시거나 아니면 좀 믿음이 가거나, 그런 데서 이제 수술을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성형외과냐 치과냐, 뭐 당연히 잘 하시는 데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뭐 제가 치과 의사 구강외과라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구강외과 뭐 역사에서도 말했지만, 원래는 양악수술은 치과 구강외과에서 시작을 했고요. 워낙에 오랫동안 수술을 치과 구강외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악수술의 모태는 구강외과고, 그리고 구강외과는 훨씬 더 이제 입안이나 이제 이 아간면 부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부학을 배우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구강외과는 그러니까 이제 뭐 심미적인 수술도 하지만 병을 다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형외과는 뭐 병을 다루는 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구강외과는 암이 있거나 뭐 염증이 있거나 종양이 있거나, 그죠? 그런 것까지 다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해부학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개인 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뭐 이런 것도 이제 솔직히 뭐 대학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개인 병원에 이제 개업하시는 분도 있고요. 큰 병원이라고 해서 뭐 꼭 사고가 안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작은 병원이라고 해서 맨날 사고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어떤 병원에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길이는 얼마나 줄고 폭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이제 이거를 뭐 STO를 하거나 아니면 뭐 CT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지 않는 이상에서는 정확하게 뭐 얼굴의 길이 변화나 폭 변화나 아니면 뭐 전후 변화를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서 양악수술을 하면 뭐 한 5에서 10cm 정도 얼굴이 길이가 줄어드는 것 같고, 폭도 꽤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양악수술은 보통은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수술이 되기 때문에 늘리는 게 되게 좀 힘듭니다. 늘리는 수술은 뭐 무턱이 있거나 해서 좀 아래턱을 좀 길이를 늘리거나 앞으로 전진시키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양악수술 하고 나서 길이나 폭 줄어드는 거나 전후방적인 그런 관계는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지 술전 모델 서저리를 하고 뭐 페이퍼 서저리를 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예뻐지나, 양악수술하면 예뻐집니다. 안 예쁘게 하는 게 더 힘든 게 양악수술인데요. 그래서 양악수술하면 대부분 예뻐지는데, 그런데 이제 하고 나서 엄청 예뻐지는 분이 있고 그냥 약간 예뻐지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부위, 뭐 눈, 코, 뭐 이런데, 입 이런 데가 좀 더 예쁘고, 뭐 이마도 좀 예쁘고 이런 분들이 수술하면 되게 예뻐지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이 안 예쁘고 뭐 이런데 양악수술로 막 그렇게 김태희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양악수술은 이제 수술하는 원장이 뭐 구강외과 의사나 성형외과 의사 수술을 하는 거고, 당연히 전신 마취는 마취과 전문의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수술에 집중을 하는 거고,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포스트업 케어는 이제 마취과 원장님이, 마취과 전문의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면서 마취까지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취는 마취과 전문의, 수술은 구강외과 전문의가 나눠서 수술방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이제 구강외과 이제 우리 상담했을 때 양악수술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 질문 중에서 이제 탑 10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많은 질문도 있지만 이제 다음번에도 이제 또 다른 질문들에 대한 이제 답변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고요. 이상 지하치과 강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